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의 그 술판 논란에 대해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쯤 됐으면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원래부터만 마팅이 가 있다라고 봤지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거기에다가 박범계나 민주당까지 총동원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얘네들이 끝물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지금 위험한 재판 결과가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오는 게 6월 7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흐르고 있는 양태로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이화영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뭐 사실상 징역이 나올 거라는 것은 확실시되어 보이고 이화영에 대한 징역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안 했고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기소하겠다라는 것인데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그걸로 입건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럼 제3자가 지금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재명이 또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그래서 이화영의 술집 논란이라고 하는 게 청담동 술집만큼이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까지 민주당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거를 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데드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6월 7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표라고 하는 진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 홍준표를 만나고 심지어 뭐 보도를 보니까 그 홍준표한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정말 답답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동안 많이 논평을 했었고요.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것은 개혁신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천하람과 그다음에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지금 주도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과 천하람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천하람은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해도 비례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자부심이나 사실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순천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지역 기반을 닦고 순천 지역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양반이 기자회견 하루 전에 순천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취소해버리고 비례 입원을 받아서 비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뭐가 잘났다고 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칩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좋다 이겁니다. 화성에 나가가지고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다. 당선된 직후에 제가 축하했습니다. 야 진짜로 그거는 대단한 일이다. 이준석이가 그 험지에 가가지고 뚫어낸 거 그거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준석이가 이재명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까? 개혁신당이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벨트 관련된 무슨 공약이 뭐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비판, 뭐 정부 비판 이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당선된 직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대선이 3년 있다가 안 치러질 수도 있다. 탄핵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조국 같은 극단주의자나 할 법한 얘기인 것이지 화성에서 이준석한테 표를 준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정말로 헌법적으로 뭔가 내란이나 외란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뒷방 늙은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나갈 거냐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도 들어보시면 여러분 기가 찰 겁니다. 천하람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했다라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총리의 박영선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양정철 이거를 검토한 게 김건희 여사 라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거는 뭐가 있냐?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알기로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나름대로 친소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거는 천하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알걸요.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이랑 양정철이랑 친하니까.
박영선이랑 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3년도였나요? 국정원 이제 그 댓글 조작 관련돼 가지고 당시 이제 그 윤석열 뭐 과장이었나요? 그때 이제 조사하고 있었을 때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았을 때 도와줬던 게 또 박영선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낸다라는 것이고 양전철이야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 그렇게 추천해주고 아예 그냥 대선까지도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그 양전철 아니었습니까? 그 친분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문 엮는다? 지금 대통령께서 현재 참모들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추측한다. 바꿔 여기서 내피셜이다.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우리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다. 나중에 되면 알 거라고 하셨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개석상에서는 차마 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는 얘기들을 했다.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나쁜 인간 아닙니까? 천하라면.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평상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간질을 했습니까? 딱 요렇게 이간질을 해서 페이스북에 그런 식의 글을 싸지려고 다녔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 많거든요. 야 이것 봐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주당 쪽의 사람이었지. 야 이것 봐봐라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좌파였지.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고 한동훈도 좌파면은 누가 도대체 보수우파인데요? 그런 얘기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천하람 같은 인간도 당선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개혁신당의 개혁 글자에 맞게끔 민주당이 할 법한 저질스러운 정치 선동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혁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좌파가 할 법한 뿌락치가 할 법한 그런 식의 지금 내부 분열을 갖다가 어디다가 대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좌파 출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또다시 분열을 주장합니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지금 뭐 더합니다. 한동훈이 당권 도전할 수 있다고 지금은 호남 가서 마을 변호사 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워딩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진짜 화가 납니다. 왜 도대체 화성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한테 표를 줬는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가장 오점입니다. 이준석 같은 인간이 설쳐 댕기고 있는 게 정말 무슨 뭐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인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의 그 치마 같은 거 두르고 갈비 굽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외관상으로는 잘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같은 직원들끼리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분열이 돼가지고 쫓겨날걸요. 사장님이 쫓아낼 것 같은데 야 너 나오지 마. 어디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나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세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지적하는 것은 저희도 동참하겠지만 두 분 다 용꿈 꾸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비판하는 거, 그래 비판하는 것까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과하게 가는 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과 이준석, 이재명과 그 조국 두 사람은 용꿈을 꾸고 있다. 대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준석이가 당선된 직후에 했었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대선이 3년 뒤가 아닐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인간이 조국과 이재명이랑 뭐가 다릅니까?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아무것도 어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조국과 이재명이랑 뭐가 다른 건데요, 이준석이가?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용꿈 대꿈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꿈이겠지만 그거 이제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가지고 주입하고 계십니다. 꿈꾸고 앉아있네. 진짜 놀고들 앉아있습니다. 김종인이 됐거나 이준석한테 무슨 뭐 대권 운운하고 있는 그 수준이 됐거나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드릴까요?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 앞에 그 화를 이렇게 쭉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 화환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 제가 의혹 제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꽃을 까는 행위 자체가 사실 자발적인 팬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 있다. 예,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개혁신당 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막 그렇게 선거 유세 가면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리는 것도 그것도 무슨 뭐 누가 기획한 것이다. 누가 막 동원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던킨도너츠 먹는 것조차도 무슨 막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까불어댔던 게 이준석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환히 놓인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특정 사람이 기획한 것일 거다. 팬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고 막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당대회 나가는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위험하다라고 본대요. 왜? 대통령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는 대통령은 실무 대통령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4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또 대통령의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가장 이제 밥맛 떨어질 사람이 누군가 이준석이에요. 그렇게 좋아할 갈비, 그 갈비 맛도 못 느끼게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의 이런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명확하게 저는 알 수 있다라고 봐요. 다음 당대표에 누가 나와야 된다?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거,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조국과 이재명과 이준석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 들어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홍준표 만나고 하고 그런 거 보고 국무총리직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을 잘라내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는 듭니다만 아닌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